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책을 쓰신 에나김 작가님이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데 강연하러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일기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전의 시야를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0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진정한 감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일기를 쓸 때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감정일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써야 될 게 감사일기의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귀한 일상.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족, 익숙한 만큼 소중한 축복. 가족에 대한 감사. 가장 가깝고 가장 익숙한데 그런 거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걸 더 모를 수도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은 모두 귀하고 아름답다.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뭐 지인이나 친구, 뭐 직장 동료 그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역경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힘든 일이 겪었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안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소중한 감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힘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을 있어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 힘든 시기에 불평만 하고 원망을 했지 감사한 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도 감사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정말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생각들로만 내 마음속을 채우고 내 머릿속을 채우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소중한 추억, 감사로 채색하다. 지난 추억에 대한 감사, 지난 일들에 대한 고마웠던, 뭐 예뻤던 추억들, 좋은 추억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홉 번째, 내 인생 최고의 날, 오늘의 끝에서 감사하라. 오늘을 시작하기 전 미리 하는 감사. 그러니까 오늘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열 번째, 내가 감사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학원이죠. 긍정적인 학원인데 미래에 뭐 심상을 하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0가지 중에서 항상 해야 되는 거, 매일 해야 되는 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감사. 그것은
꼭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 아침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정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될 거라 될 거라 생각하고 미리 감사해도 되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감사할 일들을 막 써놓는 것도 참 좋다고 해요. 그러면 더 좋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감사일기 쓰는 게 참 좋기는 해요. 조금 바쁘고 막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일어나자마자 잠깐 뭐 한 가지씩 아니면 두 가지씩만 딱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긍정하건 이거는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10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한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틀에 끼어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네.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 사회적 틀, 그 안에 나를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훨씬 잘하는 것도 많고 장점도 많고 한데 무조건 거기에 어떤 틀 안에 끼워서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하찮게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내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꼭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완전한 거고 괜찮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또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 생각이 돼요. 여기서 사람의 운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운명학을 연구하고 강의를 해온 이정혜 강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좋은 운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운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은 없으며 어떤 사주든 운이 따르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운의 과학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자신을 사랑해야 운도 찾아온다는 뜻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남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란 뜻이다. 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운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는데요. 가족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거지만 가까우니까 뭐 엄마니까 아빠니까 부모님이니까 뭐 자식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 근데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당연한 건 없어요.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부모 자식이니까 뭐를 해줬으면 그것도 자식 입장에선 고마운 거고 부모로서 부모한테 뭐 무엇을 얻었다면 내가 자식으로서 감사한 거고 감사한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고 어떤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모가 건강하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한 거고 자식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고 남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가족 간에도 뭐 도와줬으면 뭐 설거지를 도와줘 청소를 도와줬으면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마음 써서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해줬으면 위로의 말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마음이 전달이 잘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알겠지, 내 부인이니까 알겠지, 뭐 부모님이니까 내 마음 알겠지. 어느 정도는 알죠. 알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고마워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거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도 더 좋아지고 더 화목해지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라 소개를 안 하고요. 이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16년 동안 케빈 클라인에서 일을 하시고 퇴사를 하실 때 16년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송별식 하자고 뭐 이렇게 약속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약속이 있었대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거의 매일 일정이 그런 약속들로 빡빡하게 채워진 그런 날이었는데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받아보니까 예전에 그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아줌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청소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시니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예전에 건물 청소했던 사람인데 같이 콩나물밥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왜 그분이 전화를 했냐면 이분이 깔끔한 성격은 아니시래요. 너무나 이렇게 늘어놓고 그러니까 일이 바쁘니까 미처 치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빨리 집에 가서 가정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든 집을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난장판을 해놓고 먹던 컵 여기 놔두고 그냥 퇴근을 하나 봐요. 그러면 아침에 오면 다 치워져 있더래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몰랐대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해줬구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감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뭐 몇 달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밥을 사고 식사를 대접하고 했대요. 너무 고마워서 깔끔하게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고 가시니까 해놓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시골에 다른 데 지방에 가 계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시니까 인사를 한다고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인데 서울에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들이 맛집이라고 이제 가르쳐준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때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이분이 워낙 청소하시면서 또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주셔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싹싹하게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대접도 하고, 그렇게 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겠죠.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까만 봉투를 주섬주섬 내놓으면서 작년 봄에 쑥을 뜯어서 뜯은 건데 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줬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거 줄 거는 없고 딸이 떡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쑥떡을 해서 먹어도 되고 국을 끓여서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쑥을 다 다듬어서 얼렸다가 그리고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번을 주시려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지방에서, 그 추운 1월이었어요. 이 만난 약속을 한 날짜가 1월이었는데 1월에 그렇게 올라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 많은 사람들 성별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정말 눈물이 울컥 나서 간신히 참고 그 소중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분들한테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불편한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일기를 쓰라고 앞에서 말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의 강사님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친구 동생의 이야기예요. 친구 동생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는데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1년 만에 그만두고 2년 만에 그만두고, 왜 그러냐면 뭐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직장 동료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고 그런 기분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관계 때문에 또 그만두고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직장을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상사가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고, 분노의 화신이라고 맨날 화만 낸다고, 상사가, 과장님이 맨날 자신한테 화만 낸대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고,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이 동생한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딱 3개월만 써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그분에 대한 자신의 그분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 어떤 뭐 화나는 일을 했으면 그런 감정에 대해서 감정일기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러니까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써보라고, 노력을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약간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오케이를 하고 쓰기로 했대요. 근데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도저히 쓸 게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툴툴거리더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연락하고 문톡으로 문자로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겠죠. 그래서 한 2주가 되었을 때는 계속 툴툴거리더니 좀 더 3주가 지나고 나니까 약간 잠잠해지더래요. 툴툴거리는 게 약간 잠잠해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셨대요. 그 동생이. 그리고 나서는 좀 서로가 바빠서 연락을 못 하다가 한참 만에, 몇 달 만에 전화가 왔더래요, 동생한테.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고 했더니 자신 결혼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왔더래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분노의 화신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무슨 분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과장님, 자신이 맨날 힘들게 한다는 그 과장님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화를 내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면만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안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자꾸 보이더래요. 자신이 그러면서 그 동생이
가끔씩은 욱하는 건 있어도 뭐 귀여운 면도 있고 자상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착하고 뭐 이런저런 좋은 점들을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러한 것들을 찾고, 그리고 또 좀 더 그러다 보면 넓은 시야로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좋은 관계로, 또 안 좋은 감정에서 좀 더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도 더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감사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좋은 점을 찾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감사일기를 통해서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관계에서 좋은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